안녕하세요. 교회영설의 수학을 가르치는 이세정 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과과정을 가르치면서 떠오르는 수학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에게서 떠오르는 단어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등학교에서 쓰는 미적분인데 이것을 다 이루어내면 고등학교 수학까지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미적분에 여러분이 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적분 하면 여러분이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적분의 달인이 되는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데 미적분의 달인이 되는 수학하니까 너무 긴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수학을 앞장을 좀 따봤어요. 따봤더니 이름이 미달 수학. 간단하고 좋긴 한데 왠지 수학이 많이 모자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적분의 달인이 되는 수학인데 이 미적분의 달인을 뛰어넘는, 그래서 미적분을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글자에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수학은 이런 부분을 초월하는 초월 수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월 수학을 가르치는 이재정 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부분은 미적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수학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인데 이 미적분을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하면 물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시작하는 수학 2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학 2라는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고요. 이 수학 2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미적분이고요. 이 안에도 미적분에 대한 교과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단을 보시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원이 미분이고요. 세 번째 단원이 적분입니다. 이와 같이 미분 적분을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수학 2인데요. 그러면 미분 적분만 배우면 되지 왜 그 앞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것을 배울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미분에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배우게 됩니다. 미적분의 첫 단추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x의 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y의 값, 즉 함수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함수와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 y의 값이 어떤 상수로 가까워지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것, 무한대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잠깐 미적분의 첫 단추인 함수의 극한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의 값, 함수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이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를 통해서 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y의 값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그 녀석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함수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을 우리는 이 함수가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함수가 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3에 가까워질 때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3보다 작은 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은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3을 기준으로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은
3보다 작은 쪽은 왼쪽이기 때문에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극한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건데,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 개념에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극한값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함수의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2가 되어서 3이 됩니다 라고 푸는 것이 훨씬 쉬운 문제의 풀이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다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내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죠. 자,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에서 1을 빼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리고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도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거기서 1을 빼면 또 0이 됩니다. 그럼 0분의 0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나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0일까요? 라고 한다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0분의 0꼴의 극한. 0분의 0꼴의 극한이 나오면 그냥 이걸 답을 0분의 0이라고 쓰고 이거를 선생님이 약분하면 되죠. 똑같은 거 약분합니다. 그래서 답은 1이에요.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참 쉽겠지만 이렇게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과 같은 녀석을 답이 하나로 결정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형태의 극한이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정하지 못하는 형태예요. 답을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 이거 약분해서 1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제곱 마이너스 1 이걸 풀 건데요. 분모의 x번호도 0 나오고 분자의 x번호도 0 나와요. 0분의 0꼴인데 이렇게 분모 분자가 다항식일 때, 즉 유리식으로 계산되어질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모 분자를 뭐하고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고요? 약분을 하시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은 그대로 놓고요.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1을 대입하면 분모도 0이고 1을 대입하면 분자도 0이에요. 0분의 0꼴이거든요. 0분의 0꼴 어떻게 한다고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후 약분입니다. 기억하시기 좋게 이응에다가 여기다가 0에다가 인수분해 0에다가 여기다 약분 이렇게 쓰면 잊어버리지 않고 이 방법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약분을 하시고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해서 1을 대입해 주시면 정답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얘랑 약분해서 1이 나오지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답은 1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분의 연골의 극한을 푸는 기본 풀이법 1번. 인수분해 후에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이 식이 다항식, 즉 얘가 유리식일 때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영분의 연골은 인수분해 후 약분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분의 연골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이번에는 유리식이 아니라 근호가 있으니까 무리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근호가 있을 때도 분명히 이게 영분의 연골이 될 텐데 유리화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리화하고 약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써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1 -1 정도로 한번 써보면 분모에 2를 대입하면 0이 되고요. 분자에 2를 대입해도 1 빼기 2니까 0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우리가 유리화 후에 약분하자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1 -1에다가 x-1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를 유리화하면 분모는 이렇게 x-2에 x-1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차와 합이죠. 합과 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x-2 나오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도 1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x가 2로 갈 때 x-2 루트 x-플러스 1이고 여기가 x-2가 됩니다. 대입하면 0분의 0꼴이 되고요. 0분의 0꼴인데요. 이제 얘는 유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약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1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 여기도 1.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0분의 연골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부정형이라고 했거든요.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형태예요. 자, 부정형은 0분의 연골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0분의 연골이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고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부정형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잘 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잘 익히시면 함수의 극한의 응용에 나오는 문제를 얘네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뒤에 함수의 연속에서도 0분의 0꼴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단원들 그리고 미분 접근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 중에서 0분의 0꼴의 극한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해 봤는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외의 내용들 그리고 미적분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하고 싶으시면 업투아이 형설에 오시면 초월 수업을 가르치는 이재정 쌤을 찾아주시면 저와 함께 미적분을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업투아이 형설의 이재정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